서울의 어느 한 길거리. 외국인 여성과 그녀의 아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갑자기 외국인 여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리에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비명을 질렀던 것일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디종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6살이 된 사랑스러운 딸 소피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와서 이제는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피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오다가 그만 무장 강도들에게 봉변을 당했어요. 그날 빵을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빵집에 가진 않았을 테고 빵집에 가지 않았다면 봉변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날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남편의 사고가 저 때문에 생긴 거라는 자책감 때문에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린 소피는 돌봐야 했기에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함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기에 최악의 상황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국인 시우였는데요. 그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함께 사업을 같이 하던 파트너였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자 남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전부 저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지만 단 한 사람 시우만이 꾸준히 연락을 해오면서 저의 상태를 체크하는 듯했어요. 시우가 연락이 오면 자꾸 남편이 생각나고 더 힘들었기에 저는 시우의 연락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 빵을 사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온 것마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렇다고 그의 가족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제는 자신이 소피의 삼촌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의 자식들은 모두 다 조카처럼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소피가 조금이라도 자랄 때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혹시 이상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했지만 그는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우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상태가 더욱 오래 지속되었을 테고 아니 어쩌면 예전처럼 밝게 지낼 수 없었을 겁니다. 시우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식료품들과 아이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다 준다거나 가끔씩은 자신이 소피를 돌봐줄 테니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며 배려해 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조금씩 그를 의지하게 되어 소피가 갑자기 아플 때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고 소피도 시우 삼촌을 참 좋아하고 잘 따르는 모습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소피가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유치원에 보낸 뒤에 시간이 여유 있었기에 마냥 놀 수만은 없었는데요.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저 역시 소피를 잘 키워내기 위해 일도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우에게 상황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소피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하니 잘 생각했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람도 쐴 겸 소피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뜬금없는 여행 제안이고 더군다나 먼 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한참을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딸과 단둘이 여행 한 번을 가보지 못했는데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자신이 비행기표는 준비해 준다면서 부담 없이 한번 소피와 추억을 쌓고 오라는 소리를 해왔어요. 저에게만 여행 제안을 했다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텐데 생각해보니 소피와 단 한 번도 어딘가를 놀러 간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자 이번 기회에 소피는 물론 저 역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저였기에 시우에게 굳이 멀리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자
자신이 한국인이라서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 아닌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는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소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모르는 곳에서 여행한다면 더욱 새롭고 즐거울 거라며 웃어 보였죠. 혹시나 위험하지는 않을까, 여행하기 불편한 곳은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시우가 저와 딸에게 그런 곳을 추천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를 믿었기에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피와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나마 여행이 결정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찾아본 것이 전부이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제가 했던 수많은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발전된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니 프랑스의 공항보다도 훨씬 발전된 모습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로 대화를 해도 원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인천공항 곳곳에는 소피의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 몇몇은 아무런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를 보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보호할 생각에 다가가서 말을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젊은 한국인 남자분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며 물어왔고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자 한국인 남성은 아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더니 떠나갔어요. 그리곤 저에게 아이는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다며 근처에 가족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애매한 답변을 저에게 하더군요. 아이를 저렇게 혼자 보내는 부모들이나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국인이나 모두가 비정상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이라서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홀로 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고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 아이 혼자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뿐더러 만약 공항이나 길거리에서 혼자 다닌다면 위험한 상황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이는 공항이 아닌 도시인 서울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돌아다니는 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저녁이 되어서도 홀로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피는 한국에 온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다는 걸 한눈에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처음이라 그런 것인지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느꼈던 것인지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웃는 걸 많이 못 봤는데 한국 여행 내내 시종일관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으며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평소에 저 때문에 저렇게 밝은 아이가 어둡게 지내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며 다시는 저 웃음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떠들곤 해서 곤란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엽다고 말을 건네오고 간식들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소피는 기분이 업이 되며 신이 났기에 말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도 대단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프랑스의 대중교통 인프라보다 몇 차원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은 지하철의 노선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 이용하는 저조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강역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몰라도 어디서 내려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하철 바닥에는 고유의 숫자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리면 쉽게 목적지로 갈 수 있죠. 곳곳에는 영어로 된 안내문들이 보였고 안내방송 또한 영어로도 나왔습니다.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고유의 번호들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도 원활하고 와이파이 또한 어딜 가나 존재했기에 목적지만 검색하면 그곳에서 알려주는 번호대로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청결한 건 물론이고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도 완벽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치안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선 항상 자신의 물건을 조심해야 하고 늦은 시간에는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항상 소지품을 챙기고 혹시나 모를 위협에 긴장할 때도 있었지만
주위 한국인들을 보면 왜 안전하다는 건지 느낄 수 있어요. 아니, 한국을 경험하면 치안이 좋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죠. 길거리에는 공용 자전거들이 수십 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닌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공용 자전거가 있었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까지도 있었고 비싸 보이는 전동 킥보드도 공용으로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을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겠지만 혹시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부 다 훔쳐갈 겁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듯 행동하고 소지품들도 누군가가 훔쳐갈까 신경 쓰지를 않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밤이 찾아오고 잠시나마 경험해본 한국은 오히려 사람들이 길거리에 더욱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서울의 길거리는 영업하는 상점들이 넘쳐나서 거리는 불빛으로 반짝거리고 분위기 자체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난 순간부터는 저 역시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소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을 안 보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얼굴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얼굴에 많은 피가 나기 시작하고 소피가 울기 시작하니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갔을 텐데 낯선 땅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만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주위에 많은 한국인들이 저희 쪽으로 달려오며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한국인 남자분이 소피를 안고 근처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 남성분은 짧은 영어 단어로만 저에게 설명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분의 옷에는 피가 흘러 묻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온통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심하게 찢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7바늘을 꿰맸습니다. 저는 병원에 데려다 주신 한국인 남자분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드렸고 세탁 비용과 따로 사례를 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으나 거절하셨어요. 피가 묻은 옷은 세탁을 하면 말끔히 지워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떠나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떻게 응급실이 아닌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예약을 한 뒤에 치료를 받으려면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도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저렴해서 이 비용이 맞는 건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인들의 행동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하자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모두가 다가와서 도와주었고 한 여성분은 소피를 안고 있는 남자분에게 병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말해주었죠. 아마 프랑스에서 똑같은 사고였다면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쳐다만 보며 자신의 길을 갔을 거예요. 여행 내내 왜 이렇게 소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은 가식이 아닌 한국인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왜 한국에서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시우가 한국으로의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내내 우울증이 모두 없어진 듯 저 역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서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한 뒤에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시우에게 한국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자 당연히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했어요. 오히려 시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피가 괜찮은지 먼저 물어오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여행이 떠오르며 시우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아마도 오랫동안 저희를 보살펴주고 지켜준 것도 친한 친구였던 것도 분명 있겠지만 결국 시우도 한국인이었기에 친구의 아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남편의 친한 친구는 시우뿐만이 아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시우와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어를 다시 배운다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소피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도시의 인프라나 병원 시스템들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소피도 한국인처럼 착하고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시우와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시우는 저희를 응원해주고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소피가 안전하게 클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이 자주 놀러 가겠다고 마지막까지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피 또한 한국을 좋아하고 맘에 들어해서 빨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시우와 한국 여행에서 도와주신 많은 한국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루빨리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사는 삶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